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식에 대한 근심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치프로입니다. 자, 삼성전자 오늘 또 1%가 좀 넘는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실 거예요. 자, 앞에서 하락을 만들어냈었던 악재, 지금 이 구간에서도 마찬가지로 작용이 되고 있는 건 아니냐. 자, 해소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올라가는 흐름이 제한적일 것이다. 자, 그렇지만 다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구간이 바닥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요. 자, 지금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어떠한 가격 밑으로는 절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바닥이 아니라 앞에서 하락이 나오던 이유가 소멸이 됐고, 지금은 어떠한 다른 의도를 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의도를 파악해야 돼요. 지금은 추가적인 악재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큰 폭의 하락, 앞에서 보여줬던 추세적인 하락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간에서는 이제 뭐 할 수 있다? 자, 쌓아 올라갈 수가 있다. 예. 거기는 조건이 필요한데 그 조건이 아직 충족되지 못했기 때문에 올라가는 흐름이 제한적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쌓아 올라갈 수 있는 바닥은 명확하기 때문에, 그 말은 결국에는 올라가는 시점에 정확한 저점 잡아서 우리가 매수 타점으로 이용을 했을 때 여러분들의 수익으로 전환은 남들보다 훨씬 더 빨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집중을 해야 되는 구간이다. 자, 왜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 지금 이 구간이 왜 바닥인지 조금 더 확실하게 설명을 해드리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해 나가셔야 되는 대응, 어떤 방법이 있는가, 이런 것들 전부 다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요,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현재 구간이 바닥이다라는 것을 좀 확실하게 인지를 시켜드려야지, 자, 이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겠구나, 여러분들도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하실 준비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앞에서 하락했던 이유가 결국엔 뭡니까? 자, 외인들의 매도 때문이었습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에요. 자, 외인들의 매도가 삼성전자의 하락을 만들어냈어요. 그렇다면 이 외인들은 왜 삼성전자를 매도했을까? 자, 요걸 생각해 봐야 되는데, 자, 요거는 뉴스에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자, 보시게 되면은 처음으로 삼성전자가 이제 6만 원이 깨졌을 때 당시에 나온 뉴스인데, 자, 외인들은 한 달 새 8조를 팔아치웠다. 자, 5만 전자 내려앉은 삼성전자. 왜 팔았다고 하고 있습니까? 외인들은 PC와 모바일 수요가 둔화되면서 D램 반도체 실적 또한 쪼그라들 수가 있다라는 이유로 삼성전자를 매도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밑에 보시게 되면은 모건 스탠리 또한 목표 주가를 하향했다. 맥퀘리 같은 경우에는 10월 2일 날 12만 5천 원 하던 거를 6만 4천 원으로 반토막 50% 정도의 하향 의견을 내면서 이러한 매도를 부추겼었는데, 이 이유가 결국에는 뭐다? D램이 잘 팔리지 않을 것이다. 실적이 문제가 될 것이다라는 거를 염려한 선제적인 매도였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이번에 실적이 나왔을 때 많은 분들이 예상대로 어땠어요? 3분기 영업이익이 굉장히 좀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빠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악재가 또 나왔구나라고 판단을 했지만, 악재가 아니라 뭐예요? 정확하게 같은 이유로서 영업이익이 나오지 않았다. PC와 스마트폰 판매 부진이 결국에는 뭐다? D램 메모리의 출하량과 가격 상승의 당초 예상을 밑돌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3분기 영업이익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 자, 앞에서 선제적으로 매도를 했었던 이유가 뭐예요? 가시화된 거예요. 결정이 되면서 우리가 추가적인 악재가 없다라면은 거기서는 더 이상 하락하지 않는 상태가 된 겁니다. 왜? 이미 이 악재는 앞에서 하락으로서의 역할을 다했기 때문에. 자, 반대로 생각을 해보시면 이해하시기 편한데, 자, 주가가 올라갈 때 왜 올라갔습니까?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2분기 실적은 이 기대와 마찬가지로 어떻게 됐습니까?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조 단위 이상의 매출 상승을 보여줬었는데,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었나요? 안 나왔죠. 왜? 이 기대감이라는 게 결국에 앞에 상승에 이미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그게 가시화됨에 따라서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결과가 좋게 나왔지만, 여기서도 마찬가지는 뭡니까? 여기서는 추가적인 악재가 없다라면은 내려가는 흐름은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것이다. 여기선 추가적인 상승 재료가 없다라면은 상승하는 흐름이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것이다. HBM3E 실패함에 따라서 어떻게 됐습니까? 못 올라가고 꺾이는 흐름이 나와줬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재료가 나와줬었어야 되는데 여기서 그게 없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은 제한됐다. 반대로 주가가 빠졌지만 결과적으로는 이게 다 적용이 끝나고 추가적인 악재가
수가 없기 때문에 뭐다? 이제는 쌓아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왔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삼성전자가 무조건적으로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자리는 결국에 쌓아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마련이 된 것이고 이 구간에서 새로운 재료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 주가가 못 올라가는 이유는 결국에는 뭡니까? 예. 자, 삼성전자는요, 외인들의 매도 때문에 주가가 빠졌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만큼 외인들의 매도가 삼성전자의 주가에 크게 작용을 한다. 이유는 뭡니까? 이유는요, 결국에는 삼성전자라는 종목 자체가 자, 외국인들의 보유율 몇 퍼센트입니까? 53%. 자, 이것도 엄청나게 판 거예요. 원래는 56%에 달하던 거를 자, 짧은 기간 동안 마이너스 3%, 가지고 있는 물량의 3%가 아니라 삼성전자 전체 시총의 3%를 매도를 하면서 마이너스 15%의 하락을 만들어냈지만 그래도 몇 퍼센트? 53% 과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외인들의 매도 매수가 삼성전자의 주가의 방향성을 결정시킬 수가 있다는 거. 자, 우리가 이거를 좀 더 피부에 와닿게 느낄 수 있었던 게 언제였습니까? 자, 지금 계속해서 기관들이 막 100만 주 넘게 200만 주 넘게 사왔어요. 그죠? 그리고 개인들도 마찬가지로 어땠습니까? 엄청나게 많이 샀잖아요. 그런데 사실 주가는 이렇다 할 상승이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자, 연속적인 상승이 꾸준하게 나왔던 거는 바로 10월 28일 그리고 10월 29일 날 두 개의 장대 양봉 요게 단데 자, 이때 누가 매수를 했어요? 결국에는 외인들이 매수를 했던 이틀. 많이도 아니죠. 10만 주가 좀 넘는 물량을 매수했다. 매수라기 하기보다는 결국에는 외인들이 매도보다 매수만 조금 더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상승이 가능하다. 즉 삼성전자의 주체는 바로 외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충족시켜야 될 조건은 결국에는 이 외인들이 본인들이 원하는 물량을 매집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 상황, 그게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삼성전자는 본격적으로 상승을 시작할 것이다. 우리는 그 구간을 정확하게 매수 타점으로 이용을 할 겁니다. 자, 외인들이 매도 물량을 주가가 빠지면서 매도한 물량을 개인들이 전부 다 샀다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이 외인들이 지금 구간에서 삼성전자가 아무리 새로운 재료가 나오고 올라갈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더라도 굳이 내가 개인들의 물량을 비싸게 사주면서 올릴 필요가 있습니까? 없어요. 심지어 지금은요, 신용잔고가 거의 역대 최대다라고 할 만큼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신용잔고라는 건 뭐라고 말씀드렸죠? 결국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돈보다 현금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할 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 결국에는 거래소에게 돈을 빌리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예. 그래서 잔고가 늘어났다라는 거는 사실상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보다 더 많은 빚을 내서라도 삼성전자가 가격적 메리트가 좋은 구간이라 생각하고 매수한 사람이 그만큼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말 그대로 돈을 빌리는 거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이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이자를 충당하기 위해서는요, 빠르게 올라가는 흐름에 잡아내는 게 중요한데, 자, 여기서 장기적으로 기간 조정과 자, 가격 조정이 반복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간 조정, 이자가 계속해서 쌓입니다. 손실이 발생하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할 거예요? 매도하겠죠. 누가? 개인들이. 신용잔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가장 많은 비율은 개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개인들이 결국에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보다 매도 물량을 많이 내놓을 수밖에 없는 시스템으로 지금 매수를 진행을 했다라는 거고, 자, 가격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건 뭘까요? 자, 이 신용잔고라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금을 담보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빠졌을 때 내가 신용을 많이 사놨는데 주가가 빠지면서 이거 거래소에서 봤을 때 문제가 있다. 이거 더 떨어지면 내 원금도 못 받는다라는 판단이 됐을 때 내 의사와는 상관없이 거래소 자체에서 자, 매도하는 행위 뭡니까? 반대 매매가 나갈 수가 있어요. 반대 매매가 나가면은 한꺼번에 많은 물량이 뭐다? 시장에 출회가 된다. 그 물량을 받아서 올린다라고 하면은 주가가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자, 개인들에게 수익을 실현시켜 주지 않고도 내가 가격적 메리트가 좋은 구간에서 시간만 내가 여유가 있다면은 무조건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상황. 그래서 이 신용잔고가 털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신용을 써가지고 삼성전자 매수를 엄청나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 외인들이 매수를 하지 않으면은 이 삼성전자는 종목은 주가가 올라갈 수가 없는 상황임을 우리가 확인을 했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 외인들이 굳이 비싸게 살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가격적 메리트가 좋은 구간, 결국에는 개인들이 매도가 나오면서 이 외인들의 매집을 도와줘야 된다. 우리가 잡아야 되는 타점은 개인들이 털리고 외인들이 매수하는 바로 그 타점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은 사실상 제가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자, 신용잔고를 모두가 일시에 하진 않았겠죠. 무슨 말입니까?
한 번에 다 같이 산 게 아니라 여러 명이 날짜를 막 이것저것 해서 샀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사실상 언제 이게 청산이 되고 언제 반대 매매가 나가고 언제 매도를 할지는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간에서는 사실상 자 어떠한 타점을 잡을 때 언제가 될 것이다라는 예상 자체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다? 결국에는 실시간 대응이다. 그죠? 자, 사실 여기서 실시간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거는 제가 앞에서부터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지만 자, 우리는 동향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거래량 확인을 해야 되고 자, 신용 잔고까지도 확인을 해야 돼요. 수급적인 요인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요. 상승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 자, 상승과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자, 제가 지금과 굉장히 흡사한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는 구간이라고 했던 자 19년도 상승부터 하락 그리고 그 이후에 바닥잡고 올라가는 N자형 파동의 하락 상승과 하락 예. 자, 이 구간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외인들을 사면서 올라갔고 외인들 팔면서 내려왔습니다. 턴어라운드를 만들어내고도 외인들은 매집량을 꾸준히 높이면서 올라가지만 자 상승만 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멀리서 보면은 상승만 한 것 같아 보이지만 가까이서 보게 되면요 자 상승과 하락을 하는데 이 상승폭이 20%가 넘어요. 예. 더 크게 나온 거는 3, 40%까지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결국에 이 개인들은요. 지금 뭐 신용과는 별개로 내가 매도를 생각하는 경우가 언제인지 생각해 보시면 이해되실 거예요. 주가가 빠질 때 매도에 대해서 생각을 하죠. 물론 올라갈 때도 일부 수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매도를 하긴 합니다만은 그 매도가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자, 그 구간에서 더 이상 개인들의 매도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외인들이 할 수 있는 선택지는 뭐가밖에 없습니까? 자, 누른다는 거예요. 누르면서 개인들의 이탈을 만들어냅니다. 그 뒤에 다시 그 고점을 돌파하는 N자형 파동의 상승을 반복시키면서 계속해서 이탈 물량 플러스 내가 위에서 매도한 물량보다 더 많은 물량 매집량으로서 채우면서 갈 것이다. 이게 우리가 앞으로 준비해야 되는 파동이에요. 뭡니까? N자형 파동을 하면서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 고점과 저점이 왕복으로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이 나올 것인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대응을 자 위에서는 뭡니까? 매도를 하고 다시 밑에서 매수하는 흐름. 지금은요 당연히 매수 타점 잡는 게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 상승이 본격적으로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을 알리는 타점이 될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자 매수만으로 타점을 잡고 끝에서 매도 한 번으로 투자 종료한다. 이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상승과 하락에서 가장 수익을 가져간 사람은 자 올라갔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비중 일부라도 정리를 하고 내려왔을 때 다시 내가 수익금으로 저점 투자를 해서 올라온 흐름 원래 자리로만 오더라도 확실하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흐름을 만들어내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위에서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는 게 뭡니까? 자 실시간으로 타점을 잡아드리는 거 실시간일 수밖에 없는 이유 설명해드렸고 이런 것들이 가장 특화된 대응 뭡니까? 문자. 자 문자 보내드리는데 이 문자는 무료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실상 차트를 계속해서 보고 있다라면은 충분히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외인들의 매도, 매수 이런 것들만 조금만 분석하시면은 여러분들도 할 수 있지만 자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본업을 하시면서 이 삼성전자라는 종목을 계속해서 보고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사실 내가 주가가 못 보고 있는 사이에 어떠한 변동성이 생길 수가 있고 이슈가 생길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나오는 타점들을 놓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께 차트를 보고 계시지 않더라도 자 어디서 자 매수해야 되는가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되는가 예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슈가 발생을 했을 때 이러한 이슈에 대한 주가 반영도 미리 보고 확인해서 여러분들께 문자를 보내드리면서 문자만 확인하시더라도 확실한 타점 잡아갈 수 있게 도와드리도록 할 거니까 자 현재 구간에서 손실이 크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고민을 하시기보다는 앞으로 꽤 장기적인 대응이 될 겁니다. 받아가시면서 확실한 수익 가져가실 수 있게 제가 제 핸드폰 번호로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010 4920 8706번. 자 이쪽으로 삼성이라고 두 글자 문자를 남겨두시면은 자 지금부터 나오는 흐름 다 잡아드리면서 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구간에서 내가 차트를 실시간으로 좀 보고 있을 수가 없다. 그리고 내가 수급을 본다고 하더라도 이것들로서 어떠한 판단을 내리는데 부족함이 있다라고 하신 분들은 자 고민을 하지 마세요. 우리는 지금 한번 타점 잡자고 이러고 있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계속해서 상승과 하락 반복될 수밖에 없는 이 구간 내에서 뭡니까? 수익을 계속해서 쌓아가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자 장기적인 추세의 상승과 하락 몇 번 나올지 모르죠.
예. 하지만 나올 때마다 확실하게 우리가 매수 타점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게 가장 적합하겠구나.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남기셔서 확실하게 대응해 나가보자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 무료입니다. 무료로 진행하는 이유 여러분들 수익을 위해서고, 자,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자, 하단에 좋아요와 구독 요거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은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아무리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자, 바닥이라는 거는 인정을 하겠다. 하지만 올라갈 재료가 없지 않느냐. 쌓아가려면 뭐라도 있어야 되는데 이 올라갈 재료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죠. 왜? 자, 사실상 이 외인들이 불이 나게 매수를 했던 시점에서 나왔던 이슈가 뭐였습니까? 대만 언론에서 뭐라고 했어요? 자, 삼성전자가 사실상 조건부로 엔비디아 FDA 승인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FDA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FDA가 아니라 콜 테스트 스킵을 하고 조건부 사용 승인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자, 얘네가 지금 엔비디아에 납품한다라는 것 자체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느냐. 자,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HBM을 납품을 한다. 자, 주가 빠진 이유 뭡니까? D램의 수요가 부진했기 때문에. D램을 잘 못 팔아서요. 쉽게 얘기하면은. 그래서 빠졌던 건데 이런 악재들 그리고 앞으로의 기대감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모든 악재를 해소하고 기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지금 상황에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호재라는 거예요. 왜? 이 HBM 결국에는 이 D램을 쌓아서 만드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D램은요 좀 특이해요. 안정된 사업이다 보니까 자, 재고를 계속해서 쌓아두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D램을 만드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당장에 수요가 없다라고 해서 생산량을 줄일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 재고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이 되는데 이 가격은 결국에 재고가 높아지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아지면은 가격 내려가겠죠. 반대로 재고가 낮아지면은 가격 올라갈 겁니다. 이런 것들이 영업이익에 반영이 되는데 이번에 그게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만약에 HBM에 지금 쌓여있는 재고들이 자, 전부 다 소진이 된다라고 했을 때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D램의 가격 또한 올라갈 거고요. HBM을 판매로서 발생하는 영업이익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뿐만이 아니라 삼성전자는 지금 크게 발돋움을 하기 위해서 자, HBM3E를 약간 포기하는 것과 같은 과감한 결정을 했습니다. HBM4에 집중을 하겠다라는 건데 제가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워낙 불안해하고 계셨기 때문에 한참 전부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자, 한번 같이 볼게요. HBM4에서 삼성전자가 자, 반격을 준비하고 있다. 또는 삼성전자가 주도권을 가지고 나갈 수밖에 없다. 이유가 뭡니까? 이 HBM이라는 거는 결국 세대가 바뀌면서 계속해서 이제 주도가 아니죠. 메인 상품이 바뀝니다. 상품이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멀지 않았어요. 내년부터 양산에 들어가는 게 HBM4입니다. 근데 이 HBM4는 이제부터 구조가 좀 달라질 겁니다. 자, D램을 쌓아서 만드는 거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 HBM4는 자, 이제 로직 다이를 자체적으로 제작해서 그 위에다가 D램을 쌓아야 되는 구조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반대로 HBM3E의 구조는 뭡니까? 자, 기판 있고요. 그 다음에 GPU 달고 위에 옆에다가 이렇게 D램을 쌓는 구조였기 때문에 사실상 로직 다이라는 게 필요가 없었는데 자, 이제는 뭐예요? 로직 다이가 필수적으로 들어간다. HBM4에. 그런데 삼성전자는 이 HBM4를 독자적으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회사라는 거예요. 하이니스 같은 경우에는 자, 팹리스 설계 잘합니다. 그런데 파운드리가 안 돼요. TSMC 파운드리 기가 막히죠. 근데 팹리스가 안 돼. 그래서 얘네들이 짝짝꿍 하는 거예요. 삼성전자 혼자 독고다이로 하고 있는 거고. 이번에는 뭐 뭔가 바뀌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앞에서 구조는 이런 식으로 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지금 뭐 어떻게 누가 편먹었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뭡니까? 애초에 4나노 공정을 활용한 로직다이 제작을 언제부터 훨씬 앞에서부터 해왔다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자, HBM4에서 적용이 될 거라고 예상했던 거는 7나노 또는 8나노 공정인데 자, 요거는 사실상 HBM3E에 가장 주로 활용이 되는 공정입니다. 근데 이거를 삼성전자는 스킵을 했어요. 바로 어디로 갔다? 자, 4나노로 갔다라는 거예요. 안정 대신 도전을 선택을 했다. 그 상황에서 주가는 작살이 나버렸지만 충분히 여기서 성과가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올릴 수 있다. 자, 공정의 2배가 넘는 자원이 필요합니다. 난이도가 당연히 더 높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뭐예요? 성능 확실하고요. 저전력, 고성능 저전력 칩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도 확실하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엔비디아에게 납품만 들어가게 되면은 뭐다? 모든 악재가 해소가 되고 영업이익의 폭발적인 상승 가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무겁게 움직이는 실적주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이만한 노림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도 삼성전자가 올라갈 재료가 없다라고 하신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HBM4 먼 얘기가 아닙니다. 당장 내년이에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뭡니까? 삼성전자가 지금처럼 쌀 때 담아두는 거지. 그런데 담아두고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돼요? 상승 직전에 담아둬야 돼요. 왜? 내가 이 구간에서 계속해서 이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있으면서 변동성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 변동성 속에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 확실한데 그 언제가 될지 모르는 뭐 제가 봤을 때 머지 않았습니다. 머지 않았고 신용만 털리면 되는데 그 구간까지 버티고 있을 거라는 확신은 가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예. 내 눈앞에서 주가가 떨어지는데 내가 나도 모르게 매도 버튼을 누르는 게 주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회비용적인 측면과 자, 심리적인 요인까지 생각을 해봤을 때보다 상승 직전에 타점을 잡아야 된다. 그게 언제다? 자, 외인들이 매수를 하고 개인들이 매도를 하는 그때가 될 것이다.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한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뭡니까? 다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타점을 지금 잡는 건 맞고 올라갈 재료 충분하다 보다 자, 대응을 해가면서 기다리고 상승과 하락에서 수익을 뽑아내면서 자, 시드가 크면서 굉장히 큰 수익을 안정적으로 뽑아낼 수 있는 삼성전자죠. 그런 것들 챙길 수 있게 제가 디테일한 부분들을 잡아 드릴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대응점이 애매하다 잘 모르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삼성이라고 두 글자 남기시면은 제가 그런 부분들 세세하게 다 봐드리면서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 확실하게 수익 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자, 안정성의 비중을 둔 이러한 대응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시원하게 올라가주는 모습이 빨리 나와서 저희 주주분들 기분이 좀 시원해졌으면 좋겠는데 자, 그러지 못한 상황이 굉장히 좀 아쉽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의 내용을 보신 분들은 자, 시간 문제라는 거는 아셨을 거예요. 결국에는 이 신용이 언제까지 버티냐 요건데 이 신용도 무한정으로 버틸 수는 없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다? 정확한 타점을 적용시키는 것이다. 상승이 시작된다고 해도 상승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승과 하락을 반복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것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구간에서 수익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다 말씀드렸고 필요하실 수 있는 대응 부분들은 제가 그때그때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기보다는 정확한 가닥이 나왔을 때 받아보시려면 삼성이라고 문자 남기시면 된다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내용 가지고 오도록 할 거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들 정말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